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정부가 예방접종에 나서고 있지만 항체 형성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 향후 일주일이 구제역 확산에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해마다 태어나는 신생아가 도내에서만 10,000명이 넘지만 대다수 시군에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없는 현실, 심층 취재했습니다. 크루즈선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정부가 주요 항만을 거점으로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전북은 제외 가능성이 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눈이 내리고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충북과 전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정부가 뒤늦게 예방접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항체 형성에 걸리는 시간이 꽤 필요한 만큼 향후 일주일이 구제역 확산에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 산내의 농가로부터 10km가량 떨어진 한 축산 농가. 수의사가 투입돼 소 수십 마리에 일일이 구제역 백신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정읍 구제역 발생지 주변 20km 내의 소와 돼지는 21만 두, 60km로 확대하면 전북 전역으로 558만 두에 이릅니다. 산해 지역 지금 긴급 접종 두수가 2,300두 정도 되는데 현재 1,500두 정도를 완료했고요. 당국은 발병지 출입을 통제하고 가축 예찰까지 강화했다며 백신 투여가 끝나면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역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데다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돼 축산 농가들의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마리 중에 1마리꼴 나왔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백신에 대한 좀 불신이 좀 많겠죠. 전문가들은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이 100km가 넘어 바이러스가 이미 전국으로 퍼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축에 백신을 넣어도 항체가 형성되는데 일주일 이상 걸려 효용성도 논란입니다. 지금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백신을 해서 나머지 항체가 없는 소들이 항체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게 AI로 천문학적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에 구제역까지 덮치면서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구제역 발생 주변 농가들의 항체 형성률 역시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 한우 농가에서 3km 이내 소와 염소 농가 14곳, 107마리에 대해 항체 형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 55%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항체 형성률 80% 미만이 14곳 가운데 8곳에 달했고 0%도 한 곳이 있었습니다. 축산물 소비 부진의 업계가 최근 수출을 대안으로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구제역이 재발하면서 한우와 돼지고기 모두 수출길이 꽉 막혔다고 합니다. 유령 기자입니다. 1년 전 홍콩으로 한우 수출길을 열었던 익산의 한 유통업체. 당시 불과 20일 만에 김제와 고창에 돼지 구제역이 발병하면서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1년 만인 지난달 다시 수출을 재개했지만 불과 며칠 만에 정읍에서 또다시 구제역이 터졌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홍콩 수출이 그나마 기회였지만 이마저도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김영란법 이후에 소비 침체가 되어 있는 등심, 채끝 등 이런 고급 부위들이 수출로 활로를 찾고 있었는데 이마저 막히게 됨으로 인해서 구제역이 없는 전남에서 소를 구해 수출을 타진할 계획이지만 홍콩이 국내 전역을 수입 금지로 묶을 가능성이 높아 고민입니다. 돼지고기도 마찬가지 상황. 남은 것은 곰탕이나 머릿고기 같은 가열 제품뿐입니다. 삶은 돼지 머릿고기, 삶은 머리 편육, 그리고 국밥 종류가 있고요. 얘네들은 구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재발되는 질병 때문에 반복적으로 수출이 중단되자 축산단체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생산 현장인 농가에서 문제가 돼서 수출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우리 농가의 책임도 크시오. 이 산업 우리가 지켜야지. 검역 조건이 느슨한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2년 이상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을 경우 수출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00년 구제역 발병 이후 무려 17년 동안 국내 소와 돼지 수출은 사실상 중단된 것이 현실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도내에서도 해마다 태어나는 신생아가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 시군에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없어 산모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요. 분만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지역의 현실, 김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월 말 출산을 앞둔 양혜민 씨. 지난해 살지만 첫째를 전주에서 출산했고 둘째 임신 후에도 차로 40분 거리 전주까지 검진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 임신 당시 위급 상황에서 멀리 전주까지 이동하다 결국 아이를 유산한 일은 아직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까이 있었으면 이제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제 손을 빨리 써볼 수 있을 텐데 늦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다 보면 이제 눈이 많이 미끄러우니까 빨리도 못 가고 또 차는. 전주에서 원룸을 얻어 원정 출산을 하는 산모들까지 있는 실정. 전라북도는 국비 지원을 받아 내년쯤 진안의료원의 분만시설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초기 시설 마련에 10억 원, 이후 매년 5억 원 상당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지원액이 산부인과 전문의의 인건비를 겨우 맞추는 수준이다 보니 분만실이 생긴다 해도 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우려도 나옵니다. 외래 산부인과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지원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분만 산부인과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지자체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역시 분만 취약 지역이었던 고창의 한 종합병원에선 정부 지원을 받아 지난해 7월부터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분만이 가능한 시설이 생기면서 광주나 전주 등 멀리까지 원정 출산을 다녀야 했던 고창 지역 산모들도 만족도가 큽니다. 하지만 실제 분만 건수가 적고 의료진 수급도 쉽지 않아 전문의 2명이 맞교대로 근무하는 등 빠듯한 여건입니다. 더 산모들이 오게 하려면 시설들이 더 이제 많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북 지역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단 한 곳도 없는 시군은 6개 시와 고창군을 제외한 절반가량. 분만병원까지 1시간이 더 걸리는 산모의 비율이 30% 이상인 분만 취약 지역도 무주와 진안, 장수, 순창 등 4곳에 달합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적어 병원 개설이 어렵고 또다시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때문에 기본적인 분만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서해안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부터 다시 많은 눈이 내리고 추워지겠습니다. 밤사이 정읍에서 산발적으로 날리던 눈은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모레까지 서해안 지역에는 많게는 15cm 이상 내리겠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후부터 추위도 몰려와 낮 최고 기온이 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떨어져 일부 시군에는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주목받은 지 20여 년이 지났지요. 그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전주시가 다시 자전거 활성에 나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혁신로 2.3km에 이어지는 자전거 전용 도로는 차도뿐만 아니라 인도화도 화단 등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자전거 보행로 겸용도로와 달리 행인과 부딪힐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보행자는 보행자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다니는 데는 불편 없이 참 좋아요. 전주시가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올해 10억 원을 들여 기린대로 11.6km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조성하는 등 앞으로 전주 시내 32개소에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전담 부서인 자전거 정책과를 신설하며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각오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음으로써 그 차량 운전자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그 생태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지만 시의 자전거 활성화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997년 자전거 시범 도시로 선정된 뒤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는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인프라 예산만도 45억여 원이 쓰였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1.8%로 오히려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정책과 일회성 캠페인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자전거 정책은 일단은 그 생태 교통의 큰 틀에서 자전거와 그다음에 시내버스, 보행이 통합해서 정책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주시 정책으로 이번에야말로 자전거를 시내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시가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고 같은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에 나섭니다. 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올해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전주만의 역사를 활용해 도시 곳곳에 숨겨진 왕의 보물을 찾는 가상 증강현실 관련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제작된 증강현실 프로그램은 올 연말부터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크루즈 여행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자칫 전북은 크루즈 산업에서조차도 소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195만 명. 이에 고무된 정부는 올해 크루즈 관광객 200만 명 돌파와 2020년 관광객 500만 명 유치라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제주와 부산 등 6개 크루즈 접안 시설에 더해 올해 속초와 인천 등지에 5개 선석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당초 군산항에도 지난해 실사를 통해 취향이 검토됐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기반 시설이 아직 안 돼 있고 관광도 중요하지만 쇼핑 하는 데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된 거고요. 크루즈 산업은 세계적으로 매년 5%씩 성장할 정도로 잠재력이 큰 시장. 특히 대규모 패키지가 움직이는 중국의 추세에 비추어 자치단체마다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야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항만에 조성되는 크루즈 전용 부두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문제는 준공 시기입니다. 정부는 2020년 신규 기항지 3곳을 추가 지정할 방침으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만금 크루즈 선석은 2020년 준공되는 1차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차는 좀 컨테이너 부두 한 부두와 자동차 부두 하나, 그다음에 자파 부두 2개 부두하고 4선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는 어떻습니까? 크루즈는 지금 계획상으로 2단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는 아마 가뜩이나 악조건이 많은 전북이 여행업계 유일한 블루오션이라는 크루즈 산업에 승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민연금 기금본부 직원들이 운용 기밀 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내부 감사에서 퇴직 예정자 3명이 공단 웹메일을 통해 투자 계획 등 기금 운용 기밀 정보를 외부에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재취업 기관에는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강상구 정의당 교육연수단 부원장이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권 대선 후보들이 사드를 수용하는 등 촛불 정치에 반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촛불 전국 속에서도 정의당의 존재감이 미미하지만 자신이 선명한 야당으로 바꿔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에 대규모 종합 스포츠타운이 조성됩니다. 진안군은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마련하면서 인구 늘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지역 소식 강동혁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29만 제곱미터 규모의 종합 스포츠타운을 용진읍에 조성합니다. 2024년까지 550억 원이 투입돼 건설되는 스포츠타운에는 테니스장을 비롯해 축구와 농구장, 실내 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종합 스포츠타운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완주 군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 행사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익산시가 서부주차장을 활용한 익산역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코레일 전북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내일부터 철도 이용객에게 서부 주차장을 24시간 무료 개방하고 승차권을 제시하면 주차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타시군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익산역이 전라북도 거점역으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안군이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해 인구 늘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진안군은 2020년까지 인구 3만 명 이상 늘리기를 목표로 정하고 전입 유도와 출산 장려를 통해 인구 증가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출산 장려금 지급 방식에서 더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 환경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2020년까지 인구 3만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용남시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용남 복합문화공간은 먹거리 특화점포 육성을 목표로 만들어진 곳으로 일반 음식점과 베이커리 판매점이 마련돼 시장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 골목길 시장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더욱 특화된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이 국내 최대 규모의 전구대회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순창군은 협회장기 전국 전구대회를 비롯해 국가대표와 한국 주니어대표 최종 선발전을 유치해 2,000명의 선수단이 지역을 찾으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대학 진학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서 수천만 원을 챙긴 전직 고교 축구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전 도내 모 고교 축구 감독 50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학부모 2명에게서 대학 입학을 조건으로 9천만 원을 받고 학생을 경기에 출전시켜 경력을 관리해준 혐의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영화인 나운규와 영화 아리랑을 소재로 한 창작 창극을 내일부터 이틀간 예원당 무대에 올립니다. 이봉기 피아니스트가 모레 완주군 삼예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갖습니다. 한일 양국 어린이들의 미술작품 전시회가 오늘까지 군산예술의 전당에 마련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초현실적으로 풀어낸 박종수 개인전이 오늘부터 우진 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근대미술관에서 도립미술관 초대전 군산의 살얼이랐다를 전시합니다. 김제지평선 아카데미가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매니페스토의 실천 방안에 대한 강연을 진행합니다. 무주 덕유산 자연휴양림에서는 내일부터 19일까지 대보름맞이 전통 민속놀이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운영하는 전주 한자 문화캠프 참가자를 오늘부터 선착순 모집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 겨울방학 캠프를 진행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내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오는 17일까지 연구과제 도민 공모를 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눈이 내리고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모레까지 5에서 15cm이며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의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바람마저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 선박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